올 시즌 마지막까지 결정된 게 없는 프리미어리그 상황. 우승팀도 정해지지 않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팀도 정해지지 않았고 다음 시즌 강등으로 2부 리그에서 뛸 팀들도 정해지지 않았고 득점왕 올해의 선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2021-2022 시즌은 정말 역대급 시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총 38라운드 중 37라운드까지 치러졌고 수년되었던 경기를 포함한 3경기가 주말 마지막 경기 전에 치러졌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위 맨시티는 리버풀보다 1점 앞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 우승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경기가 맨시티 홈에서 펼쳐지고 상대팀이 아스톤빌라인데 하필 아스톤빌라가 이번 37번째 경기를 한국 기준 금요일에 치르게 되면서 이틀밖에 못 쉬고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강 맨시티를 이기는 것은 노리치 시티가 토트넘을 이기는 확률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딱 한 가지, 리버풀의 레전드 제라드가 감독인 만큼 정신력으로 비길 수 있게라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거 하나 믿고 리버풀은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첼시가 37번째 경기를 하면서 레스터 시티와 1대1로 비겼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확정이 됐지만 설마 4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려나 했지만 승점 1점을 챙겨버리면서 3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토트넘만 이변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1위 맨시티, 2위 리버풀, 3위 첼시, 4위 토트넘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등권 상황이 매우 치열했는데 에버턴과 번리가 각각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번리가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승리했다면 최종전까지의 결과를 지켜봐야 했는데 번리가 무승부를 거두면서 1점만 얻었고 에버턴이 극적인 역전승으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4점 차이까지 벌려놔서 다음 시즌도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으로 전해드릴 부분인데 에버턴이 71년 만에 강등에 처하게 될 뻔한 상황. 후반기에 램파드 감독으로 교체까지 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고 여전히 위기의 위기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이 너무 걱정이 커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잔류를 확정시키고 싶었는데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7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는 홈에서 경기하는데도 먼저 2실점을 하면서 전반을 마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더 속이 타는 건 홀딩 아스날이겠죠. 가뜩이나 마지막 경기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이겨도 떨어질 판인데 에버턴이 이대로 패배를 하면 그야말로 마지막 경기는 전쟁을 방불케 한 경기가 될 뻔했습니다. 뻔했습니다. 에버턴이 후반전에 갑자기 달라지더니 0대2로 뒤지고 있던 걸 3대2로 역전을 시켜버리면서 에버턴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난리냐면 먼저 세 번째 골을 칼버트 루인이 헤딩골을 넣는 순간 열광의 도가니가 되어버렸고 급기야 관중들이 난입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에버턴 팬들이 경기장 안으로 몰려들었고 선수와 팬들이 하나가 되는 밤이 되었고 어떤 대회 우승을 한 듯한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버턴은 중하위권 팀은 결코 아니었다 보니 71년 만에 강등될 뻔했으니까 가슴 졸이는 시즌이었다 보니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0대2의 스코어가 3대2로 이길 수 있었느냐. 매체, 전문가, 감독, 선수까지 알리가 이 경기를 바꿔놓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써주네요. 동기부여가 문제인 건지 분명 축구 천재라는 건 이견이 없는데 경기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큰 물에서만 놀고 싶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건지 램파드 감독이 전반전 동안 답이 없다 느낀 후 변화를 준 것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알리를 투입해버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도박과도 같죠. 가뜩이나 방출설 나오고 있는 알리인데 마치 경기를 포기한 듯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알리는 단 한 경기로 에버턴의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적극적인 움직임과 센스 넘치는 패스로 공격을 이끌면서 첫 번째 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알리가 파울을 얻어내면서 기점이 되었고 두 번째 득점도 알리가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패스가 나오면서 혼전 상황을 만들며 동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리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는데도 후반전 활약으로만 평점 8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리버풀 에코는 알리의 투입이 이번 경기를 바꿨다. 볼 처리에 매우 능숙했고 처음 두 골에 큰 관여를 했다. 램파드 감독은 알리가 교체로 들어간 후 공격력이 살아났다. 알리는 놀라운 플레이를 했다. 칼버트 르윈은 알리 투입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미드필더이지만 공격수처럼 플레이한다. 그가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알리의 에버튼 첫 등장부터 훌륭한 선수란 걸 직감했다. 그는 한동안 출전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에버튼 공식 트위터에 알리를 찬양하는 글로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알리가 에버턴의 강등을 막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알리도 오랜만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팬들과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이 소식은 토트넘 팬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알리 그곳에서 꼭 부활하길 바래. 알리는 슈퍼스타 자질이 충분해. 네가 토트넘으로 돌아올까봐 조마조마했어 등등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전 상황에서 득점왕도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이는 손흥민 팬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리버풀 에코는 살라가 여전히 부상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이라서 득점왕 경쟁을 위해 벤치에라도 앉아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살라는 2년 전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전반에 부상으로 울면서 교체가 되었고 리버풀도 패배했었다 보니 복수전처럼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지난해 케인에게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왕을 내주기도 했다 보니 클롭 감독의 결정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매체 마르카와 토크스포츠의 아그본 라어는 손흥민이 득점왕에 오를 것이다. 살라는 마지막 경기에 나설 것 같지 않고 토트넘은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3골에서 5골까지 나올 수 있어서 멀티골도 넣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게 바로 팬들이 원하는 그림이긴 하죠. 네. 현재 토트넘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곧 콘테 감독의 경기 전 인터뷰도 있을 텐데요. 7시즌 만에 시즌 마지막 경기를 결승전 보듯 응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분되고 설레이네요. 손흥민이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래 봅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